흑인 나이 든 교사는 20년 넘게 경남의 단골 고객이었다. 갑자기 부당한 수수료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는 계정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에 들어갔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해고당했으며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옆으로 밀어내고 그녀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잘 차려입은 흑인이 앞으로 나섰고 명함 한 장만으로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원시 오후의 무더위가 거리를 눌렀고 스나는 햇빛을 피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경남의 시원한 곳으로 나섰다. 급격한 기온 차이로 인해 그녀의 등줄기가 작은 전율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깨를 펴며 팔에 매달린 지갑을 조정했습니다. 68세인 그녀는 심부름을 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교육을 통해 그녀는 체계적인 감각, 즉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행 방문은 그녀의 계좌에 있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체크인에 불과하며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방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했으며 가끔 카드 리더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서류를 뒤섞는 소리가 조용한 중얼거림과 섞여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창구 직원을 향해 줄을 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조바심과 소극적인 수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승아 씨는 이 은행에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수년간 아무 사고 없이 입출금, 이체를 해왔습니다. 공간의 익숙함이 그녀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야 했지만 오늘 그녀의 가슴에는 잔소리, 뭔가 미묘한, 그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녀는 은행 명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한 손에 쥐고 창구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안에 있는 깔끔하게 접힌 인쇄물을 스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계좌에서 작지만 꾸준히 인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수수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몇 달러만 들었지만 합산되었습니다. 고정 수입에서는 모든 달러가 중요하므로 오늘 그녀는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줄맨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28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창구 직원 여진을 만났습니다. 여진의 표정은 중립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냉담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하루 종일 같은 연습을 반복한 후의 표정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인사했다. 여진은 고개를 거의 들지 않고 키보드 위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며 연습한 대답으로 승아를 알아봤다. 좋은 오후예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아는 그녀를 향해 봉투를 밀어냈다. 제 계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몰랐던 몇 가지 수수료를 발견했습니다. 여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 재빨리 훑어본 뒤 앞에 있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계정 내역을 검토하면서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표준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승아의 입술이 다물어졌다. 저는 이 계정을 20년 넘게 사용해왔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청구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야. 여진은 얼굴에 불확실함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머뭇거렸지만 그것은 올 때처럼 빨리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정책이 바뀌었다.
고 말했다. 이 수수료는 최근 조정의 일부입니다. 승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인내심이 강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졌다. 이 정책 변경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여진은 화면 몇 개를 더 클릭하며 정보를 훑어본 뒤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는 2달 전쯤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그때 기소가 시작됐다. 승아 역시 그렇게 의심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자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는 이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편, 이메일, 전화에 뭔가가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진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다시 머뭇거렸다. 승아는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진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젊은 창구 직원은 카운터 반대편, 방 뒤쪽에 있는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침내 매니저를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승아의 불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여진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 패널 칸막이 뒤로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객은 거래를 계속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승아 씨는 자신이 다른 대우를 받는지 알 만큼 오랫동안 이 은행에 왔습니다. 몇 분 뒤, 여진은 지점장인 성민과 함께 돌아왔다. 승아는 그와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키가 큰 남자, 깔끔한 양복, 더욱 날카로운 눈빛, 성민은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가 다가가자 승아는 그의 무관심을 가까스로 가리는 표정, 보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받아들였다. 안녕하세요, 부인.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인간미 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귀하의 계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승아는 카운터 모서리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알지 못했던 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민은 그녀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대답을 정한 듯 천천히 연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계정 보유자에게는 잔액이 필수 기준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표준 유지 관리 비용이 부과됩니다. 일상이잖아. 승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는 잔액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정을 확인하지만 이에 대한 알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민은 팔짱을 끼고 목소리에 조바심이 스며들었다. 이 정책은 업데이트된 이용 약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던 승아의 인내심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규칙을 변경하고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제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민은 입가를 실룩이며 코로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부인, 계좌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아마도 이 은행은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바깥의 습기보다 무거워 공중에 떠 있었다. 승아는 처음으로 굴욕의 무게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 뒤에 숨겨진 무언의 의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수년간의 충성심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손님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세게 침을 삼키며 억지로 더 높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곳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민은 작게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권리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도전처럼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승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더 밀어붙일지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떠날지 결정하기도 전에 새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신뢰합니다. 목소리는 깊고 꾸준했으며 볼륨을 높이지 않고도 주의를 끌게 하는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승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섰고 그녀 뒤에 있는 남자의 존재로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뀌었다. 그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고 성민도 은행에 있는 그 누구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지 못했다. 성민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한 남자를 평가하면서 짜증과 강요된 공손함 사이에서 표정이 흔들렸다. 은행은 불안한 침묵에 빠졌고 공기는 무언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맞춤을 애써 피하던 손님들도 이제 목소리의 근원지를 슬쩍 쳐다본다. 앞으로 나간 남자는 키가 크고 침착했으며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몸을 잡는 태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산뜻한 흰색 셔츠 위에 잘 재단된 남색 블레이저를 입었습니다. 이는 부와 그것을 증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암시하는 절제된 우아함이었습니다. 그의 짙은 갈색 피부는 머리 위 조명의 부드러운 빛과 대조를 이루었고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은 성민을 약간 곱게 만들 정도로 강렬함을 유지했지만 그는 재빨리 반응을 숨겼습니다. 선생님, 성민은 자신의 목소리가 잘렸지만 절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종류의 어조입니다. 이건 프라이빗 뱅킹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관련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승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승아에게 말을 건네는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부인, 계정에 문제가 있나요? 승아는 잠시 그를 살펴보며 본능적으로 그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옆으로 치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그녀는 다시 성민의 목소리에 힘을 주며 돌아섰다. 저는 20년 넘게 이곳의 고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정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귀찮은 취급을 받습니다. 남자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정리하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똑같이 차분한 권위로 성민을 돌아보았다. 그게 사실인가요? 성민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벌써부터 조바심이 나서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저는 그 요금이 표준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잔액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차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승아는 조용히 비웃었다. 재미있네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단지 질문을 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짜증의 빛이 스쳤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블레이저를 입은 남자는 신중하게 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그는 매끄럽고 양각이 새겨진 명함을 꺼내서 두 사람 사이의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남 상임이사. 뒤따른 침묵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카드로 향했고 승아는 그것을 움켜쥐고 스스로 말을 확인하려는 본능과 맞서기라도 한 듯 그의 손가락이 살짝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괜히 코를 대고 코를 찌르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은행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관, 억만장자 투자자, 대주주, 영향력이 이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은행 네트워크에 걸쳐 뻗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정우 씨, 이제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예의 바르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지점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우는 따뜻함이 없어도 웃었다. 당신은 지금입니다. 권력의 변화는 거의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너무 거만하고 어린 승아를 너무 빨리 믿었던 바로 그 매니저가 이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등이 굳어지는 모습, 조금 전까지 자신이 휘두르던 부드러운 오만함이 현실의 무게에 꺾이는 모습을 보았다. 정우는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 정책에 대해 더 듣고 싶고 말했다.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수수료가 모든 인구 통계에 걸쳐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관된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민은 1초도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 정우의 미소가 깊어지고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다. 그게 내 생각이야. 지켜보던 손님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또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줄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여성은 휴대폰을 조금 더 높이 들어 마치 녹음 중인지 확인하듯 미묘하게 각도를 조절했다. 젊은 은행원 여진은 갑자기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승아는 팔짱을 꼈다. 나도 그 기록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성민은 입술을 핥았다. 승아가 정우 앞에서 평정을 되찾은 모습은 확실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표정이 어두워진 채 여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계좌를 열라고 그는 명령했다. 여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날아갔다. 화면에는 승아의 금융 기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최근 거래 내역, 모든 수수료 공제, 모든 정책 조정 사항이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우는 카운터에 살짝 기대어 데이터를 스크롤하는 여진의 반응을 지켜봤다. 미묘하게 커지는 눈, 살짝 벌어진 입술, 그녀는 뭔가를 보았다. 이게 뭐죠? 정우가 차분하면서도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여진은 말을 허락하려는 듯 성민을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성민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매 순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말해보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진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수수료는 2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닐은 노인으로 표시된 계정,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객으로 등록된 계정에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겁고 무게감 있는 침묵이 이어졌다. 승아는 속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현실이 가슴에 펀치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이빨이 깨질 정도로 턱을 꽉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도 알 수 있었다. 정우는 이 사실을 쭉 예상한 듯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성민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성민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은행의 고객은 더 이상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림은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다. 역겹다. 전화 녹음을 맡은 그 여자는 더 이상 신중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말해보세요. 성민 씨,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주요 금융기관이 설명할 수 없는 수수료로 흑인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성민의 얼굴이 온통 빛을 잃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운터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기 혐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아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가 여기서 나가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신의 향후 취업에 관해 논의할 것입니다. 성민은 눈을 빠르게 깜박였고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승아는 그저 웃었다. 그녀는 힘없는 고객이라는 느낌으로 이 은행에 들어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억만장자 임원이 그녀의 구석에 서 있는 가운데 마침내 정의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민 하일의 숨은 짧고 빠르게 들이닥쳤다. 조심스럽게 선별한 제어감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가 그토록 힘들이지 않고 휘둘렀던 사무실의 벽이 이제 그의 주변을 에워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없는 은행 거래와 잡담으로 가득했던 성민의 방은 이제는 모두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무대로 변했다. 은행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포식자가 먹이가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무시하려던 여자 승아는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는 나이든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올 것을 보지 못한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진실을 빛으로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 업무에 연루된 젊은 창구 직원 여진은 여전히 책상 앞에 뻣뻣하게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로 맴돌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월급을 누가 받을지 고민하는 듯 정우와 성민 사이를 오가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때 무관심했던 다른 은행 직원들은 이제 차렷 자세로 서서 폭탄을 훔쳐보며 그가 그들 앞에 닥친 재난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 순간의 결과를 이미 마음속에 새긴 듯 고개를 저었다. 해일.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3가지 분명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혐의를 뒤집고 사과하고 이 회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세요. 성민은 침을 삼키며 입술을 가늘고 핏기 없는 선으로 눌렀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심판으로 불타오르며 자신이 권력에서 추락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능은 그에게 싸우고 논쟁하고 자신이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여진이 혐의의 패턴을 확인한 순간 그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잃었다. 정우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성민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 같은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권력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갑자기 당신이 규칙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 인정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민아,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여진이 손톱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외에 은행은 조용했다. 승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콧구멍이 벌어졌다. 그의 자존심, 오만함, 그를 그 자리에서 그토록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선택을 통해 경주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시스템 오류를 탓하시나요? 그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피해 통제였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분노를 억제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혐의를 취소하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여진은 망설이다 정우를 바라보며 확인했다. 정우는 간단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날아가 승아의 계정을 불러왔다. 그녀가 시스템을 탐색하는 동안 부드러운 키 입력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숙하지만 집중했습니다. 몇 초 만에 승아 계정의 모든 불법 청구가 사라졌습니다. 저기요. 여진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수수료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우는 승아를 향해 돌아섰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승아는 카운터 너머로 여진의 모니터를 자신 쪽으로 돌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화면을 주의 깊게 스캔했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의 눈길이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복구되고 잘못된 혐의가 제거되고 절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정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이 성민에게로 옮겨졌다. 이제 사과해요.
성민은 몸이 굳어졌다. 그의 턱은 움직이고 손가락은 카운터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의 허점을 탐색하고 다시 생각하지 않고 고객 불만을 무시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잘못 처리하면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유리 파편이 목을 찌르는 듯한 굴욕감을 억지로 삼켰다. 그는 리허설을 거친 진심이 없는 목소리로 승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오해를 해서 죄송하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울은 눈썹을 치켜떴다. 다시 시도해 보세요. 선민의 볼에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갇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는 단어를 다듬었다. 부인. 승아 씨, 오늘 기분 나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승아는 그 말을 저울질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받아들일지 고민했다. 마침내 그녀는 입가를 살짝 비틀며 조용한 콧노래를 흘렸다. 미소가 아니라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남자에게서 그녀가 진실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정우는 손뼉을 한번 치며 숨을 내쉬었다. 보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살짝 몸을 기울였고 성민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매달리고 있는 이 직업이요? 이미 없어진 거 알지? 성민은 숨이 살짝 가빠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정우는 어깨를 쭉 뻗은 채 블레이저의 소매단을 조정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며 그는 승아를 향해 쉽게 말했다. 이제 끝난 것 같군요. 저기요, 제가 당신을 데리고 나갈까요? 승아는 이번에는 진짜처럼 웃었다. 그렇다면 고맙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를 가리켰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성민에게 돌아섰다. 아마도 지금 회사에 전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우가 승아를 문 쪽으로 데려갔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지나갈 수 있도록 헤어졌고, 일부는 감탄하며 지켜봤고, 일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녹화 중인 여성은 아직 촬영 중이었고, 이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을 빛냈습니다. 정우가 유리문을 열고 창원시의 열기 속으로 나오자, 승아는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드디어 공중으로 올라온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늘은 여전히 습한 푸른색이었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그를 살펴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우는 낄낄 웃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승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바쁘고 힘이 센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우는 숨을 내쉬며 어깨 너머로 은행을 바라보았다. 승아 씨,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력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다른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는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승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그녀는 지갑끈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우는 웃었다. 저도요. 여전히 불의의 무게가 맴돌고 있는 보도 위에 섰을 때 승아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오늘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묵비권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의해 해고되거나 간과되거나 속인 모든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승아와 정우가 은행에서 멀어지자 루이지애나의 짙은 열기가 두 사람을 피부처럼 감쌌다. 바깥 세상은 경남의 성벽을 막 통과한 폭풍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승아는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그것이 아드레날린의 잔재인지 아니면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녀가 그 은행에 들어간 순간 그녀는 무력감, 눈에 띄지 않는 느낌, 해고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의 균형을 다시 쓴 남자 옆에 서 있는 그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다. 그냥 수표를 입금하러 들렀던 참이었어. 오늘 은행 지점장이 해고될 줄은 몰랐어. 승아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우는 그녀를 곁눈질로 쏘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반짝였다. 그냥 하성민이 이력서 갱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치자. 그의 어조는 캐주얼했지만 그 말 아래에는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진이 기관 내 차별을 폭로하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 몇 번 하면 성민 씨 책상이 다 치워져 있을 겁니다. 승아는 그 말에 현실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다. 성민은 자기 같은 남자들이 조용한 차별을 받고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승아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전 생애를 알고 있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권력은 더 강력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만 당신을 보호할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며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민처럼 권위를 비축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기처럼 휘두르며 잔인함을 효율성으로 착각하는 남자들을 평생 동안 충분히 보아왔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다. 그는 그 은행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위협하지도 않고 단 한순간의 불확실성도 뿌리내리지 않은 채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승아는 지갑끈을 조절했다. 성민 씨 같은 사람은 도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피곤해서 반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옳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흑인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억만장자가 은행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정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러면 안 된다. 오랫동안 둘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웅웅거리는 교통소리가 정적을 가득 채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아는 순간에 무게가 뼛속까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비록 오늘은 자신의 뜻대로 끝났지만 이런 곳에 들어와서 굴욕과 상실감만 안고 떠나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성민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자세는 편안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내부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수수료로 영향을 받은 모든 고위 계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청구는 취소될 것이며 처음에 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그들은 우리 법무팀과 매우 불쾌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승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나요?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투를 벌여왔고 승리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싸움을 기대하고 저항을 기대하고 좌절감과 그녀가 침묵 속에서 견뎌온 불의의 긴 목록에 추가할 또 다른 이야기만을 안고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의 싸움과 승리를 안고 여기 서 있는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은행의 유리문으로 향했다. 안에서는 손님들이 계속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돌렸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도 움직인 것처럼 조금 더 오랫동안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줄 뒤쪽 근처에 젊은 흑인 여성을 보았다. 그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키가 커졌습니다. 승아는 정우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즐거움은 좀 더 진지한 것, 즉 존중, 인정,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자.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승아의 가슴을 통해 희망 같은, 가능성 같은 무언가의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은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정우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펫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소식이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승아를 바라보았다. 이거 가져가야지.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사업 좀 해라. 정우는 전화를 받기 위해 옆으로 물러나기 전 정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정중하게 웃었다. 승아는 이미 대화에 깊이 빠져 정의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몇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향해 돌아섰고 자신을 지우려 했지만 실패했던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은 느낌으로 들어섰고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남기고 있었으며 그것은 어떤 은행 정책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남에서의 그날 오후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승아에게는 그 순간의 충격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한 은행 구경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일이 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한 싸움, 권력과의 대결, 그리고 그 지점의 벽을 훨씬 넘어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승아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불의가 깔개 아래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대결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퍼졌다가 전국 뉴스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하성민의 잘난 척 해고, 승아가 다르게 대우받은 방식, 정우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순간 분위기 전환, 은행 수수료 차별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는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소셜 미디어의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성민의 해고였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몇 통의 전화만 걸었고 나머지는 은행 법무팀이 다 해준 상태였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성민은 조용히 해임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임됐다. 은행은 윤리적 은행 기준 위반을 언급하고 성민의 임기 동안 시행된 모든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발표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성민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가 해고에 맞서 싸우려 했다는 것,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조사의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기업은 자신의 행동이 PR 재앙으로 변한 사람을 변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승아는 이메일을 열어 친구가 보낸 뉴스 기사를 발견했다. 그 헤드라인은 그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전직 은행장 비윤리적 행위로 조사 중. 여러 지점으로 내부 검토 확대. 그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고 그 말들이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내부 감사 결과 여러 위치에 걸쳐 서로 다른 관리자가 이끄는 다른 지점에서도 유사한 차별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태 성민은 훨씬 더 큰 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했고 이제 그 시스템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신이 결코 감히 바랄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 실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 몇 주 후, 그녀는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인터뷰는 전국 TV를 통해 방송됐고, 승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 그녀는 해고당하는 느낌, 자신이 20년 넘게 은행에 맡겨두었던 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대우받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은행이나 관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격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전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되자 이메일, 편지, 심지어 같은 일을 겪은 낯선 사람이 보낸 메시지까지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숨겨진 수수료를 청구한 사람들. 그녀처럼 금융기관에서 조용히 쫓겨난 사람들. 일부는 화가 났고 일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승아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부인. 승아, 상대방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정우예요. 승아는 웃었다. 언제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우는 웃었다. 당신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승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체크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우는 인정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승아는 정우가 다음 행보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경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업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은행 기관들은 수년간 사람들을 이용해왔다. 고 말했다. 숨겨진 수수료,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기 위해 고안된 약탈적 대출 관행입니다. 나는 이 시스템에서 수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승아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정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소비자 옹호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승아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도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아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가르쳐야 할 또 다른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정우 씨. 좋은 일 좀 하자. 그 후 몇 달 동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은 모든 잘못된 청구 금액을 환불했습니다. 대중의 항의에 부응하여 새로운 은행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정우 대표가 이끄는 소비자 옹호 단체가 승아 고문으로 출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아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그 안에는 편지 한 뭉치와 표지에 금색으로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승아정우 소비자 옹호 이니셔티브라고 쓴 매끈한 검은색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정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승아, 당신은 흑인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면 억만장자가 은행에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승아는 웃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심오한 교훈과 진심 어린 공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알림벨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